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저희 옴무 제품이죠. 옴무 스킨과 로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가운데서요. 사람의 인체만큼 신비한 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한 70억 정도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지문이 같을 확률이 70억 대 1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2340번 숨을 쉬고요. 그리고 평균 인간의 몸에서 3에서 4km 정도를 움직입니다. 아가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뼈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성인의 뼈 개수는 206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갓난 아이들은요, 처음에 305개의 뼈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붙어야 될 때는 붙어, 그리고 없어져야 될 때는 없어지고요. 그러면서 206개로 줄어들어요. 인체가 이렇게 신비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더 중요한 게 피부잖아요. 피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인체 장기들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기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근데 이 피부가요, 정말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지금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경피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경피독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생식기 같은 경우에 42배 정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뭘로요? 우리 제품으로부터.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비누 하나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낸다고. 돼요,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샴푸하고 린스하고 자기네들 다 하는 역할들이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킨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퍼스트 에센스죠. 퍼스트 에센스부터 시작을 해서 마스크팩까지 본인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샴푸나 바디 로션 다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정해져 있어요. 경피독이 이렇게 위험한데요. 이 경피독에 그런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건강한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제품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OEM, ODM 해주는 업체들이 굉장한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가부터 그냥 맞춰버려요. 나는 10,000원짜리 제품을 OEM 해주세요. 10,000원짜리에 맞춰서 원가 맞춰서 OEM 해주세요. ODM, OEM을 그런 식으로 그 업체에다가 요구를 하면 그 업체에서는요, 비싼 원료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가에 맞춰서 품질이 안 좋은 같은 계면 활성제라고 해도 100원짜리부터 1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싼 계면 활성제를 갖다가 쓸 수 있겠어요?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싸면 무조건 저렴하니까 좋다? 아니죠. 왜요? 이렇게 경피독에 계속해서 노출이 됩니다. 자, 경피독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임신 중에 10개월 동안 화장품이나 치약이나 샴푸나 세제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을 때요. 자, 600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갓난아기들 아토피에 걸려서 태어나는 아가들이 있죠. 이런 아가들은요, 엄마가 제품들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아토피에 노출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사용할 때는요, 건강한 제품을 잘 선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검증이 됐어요, 안 됐어요? 검증이 됐죠. 어떤 사람들이 검증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자, 이지안 피부과에서요, 이 의사들이 지금 만들어 준 제품이 저희 제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고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옴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스킨하고 로션 같은 경우에 지금 스킨은 150ml,
그리고 로션은 130ml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성분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자,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pH가 어느 쪽에 가깝다고 했어요? 산성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건강한 피부를 굳이 하나만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꼽자면 남성 피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남성이 가지고 있는 피부의 pH와 여성이 가지고 있는 pH,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pH가 다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네들은요, 원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피부 본연의 pH가 아니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뭐예요? 네, 세안을 하고 났을 때 한 30초 정도 흐르면 뭐가 생겨나요? 피지막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이 피지막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일하고요, 오일하고 수분이 서로 믹싱이 돼가지고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 있게끔 막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성 쪽에 많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지성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 보호막 자체도요, 조금 더 건강하게 두껍게 막을 씌워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남성의 pH와 남성의 피부 구조에 맞춰서 제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스킨로션 전혀 아무것도 안 발라요. 저번 시간에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리하는 사람하고 관리하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4배 정도 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그러면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코프리신 바이오 펩타이드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뒤에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입니다. 어떤 특허냐? 애기꿀, 소똥구리, 유충으로부터 분리한 신기, 춘교한 그 항균 펩타이드 유전자 및 항균 펩타이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얘는 뭐냐? 애기꿀, 소똥구리라고 하는 벌레입니다. 곤충이에요. 자, 이 곤충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그 가축들이 배변을 이렇게 해놓으면, 배설을 해놓으면요,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똥 사이에서 자라나는 곤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테리아라든지 진균으로부터 본인 자신을 보호해야 되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를 하겠죠.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뭘 가지고 있느냐? 자, 얘 학명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코프리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생 펩타이드라고 해서 코프리신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요, 코프리신은요, 43개의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인체는 단백질, 가장 큰 단위가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 단백질을 쪼개면 펩타이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펩타이드를 또 쪼개게 되면 아미노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 2개가 서로 엉켜서 만나면 뭐가 된다고요? 펩타이드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펩타이드들이 또 여러 개가 엉켜 있으면 얘가 이제 단백질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 단백질이 가장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아미노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코프리신 같은 경우에는요, 43개의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체에 유해한 구강균이나 그리고 피부 포도상균, 그리고 여드름 원인균에 강한 항균 항염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루성 피부 케어에 효과적입니다. 우리 인구의 한 3%에서 7%는 지루성 피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루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요, 지성 피부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드름도 화농성 여드름이 있어요. 아주 노랗게 골마가지고 짜지는 여드름이 있죠. 자, 그런 피부를 우리가 지루성 피부라고 구분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루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남성들입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호르몬 분비가 언제 가장 왕성합니까? 우리가 10대 때 가장 왕성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어디에서 나오는? 우리 남성의 성기에서 나오는 뭐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아니면 안드로겐과 같은 이런 호르몬들이 계속해서 뭘 만들어내요? 여기에서 지성 피부로, 그러니까 피지를 만들어내죠. 피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루성으로
나타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로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그런 호르몬을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요, 피지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하고 남성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남성들이 더 피지 분비가 더 왕성해요.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 근데 대신 언제 피지 분비가 조금 더 많아지냐?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는 월경 때는요, 이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황체 호르몬이 갑자기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황체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요, 남성의 안드로겐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지가 그때는 조금 생기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피지가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루성 피부 케어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 피부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코프리신은요, 멜라닌 합성을 차단해서 기미나 잡티, 주근깨를 잡아주고요. 전체적으로 피부톤을 밝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원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뒤에서 저희가 자외선 차단제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기뿔, 속동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 성분인 코프리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지암 화장품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특허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EGF입니다. EGF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는요,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표피층 있죠. 자, 우리가 표피를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피더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피세포 성장 인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EGF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웅제약이 1990년부터 개발에 착수해서 1997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서 2001년 허가 절차를 끝낸 신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르는 당뇨성 족부궤양 치료제로서 희귀의약품이고요. 영문 상표명인 EGF는 신체 내 단백질은 상피세포 성장인자의 영역 표기, 그래서 EGF에 발음해서 따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상피세포 성장인자는요,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땀이나 침이나 혈액 등을 통해서 공급된 흉터 없이 자연적으로 상처를 아물게 하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모든 인체는 일단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우리 피부 같은 경우에는 연단백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케라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 손톱이나 발톱이나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경단백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케라틴입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25세, 우리가 노화는 25세 전후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5세 전까지는요, 상처가 나도 금방 아물어요. 그런데 25세가 지나면서 그때부터는 상처가 이제 치유되는 게 이제 더뎌지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그리고 약을, 특히나 우리가 이제 피부에 상처가 났다거나 그러면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내성이 생기면 어때요? 자, 이 스테로이드제는 우리 인체 안에 있는 호르몬 계속해서 분비가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를 그 약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바르게 되면은요, 이 안에서 내가 굳이 만들어내지 않아도 외부에서 공급이 되니까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할 역할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연고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함량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의약품하고요, 기능성 화장품하고요, 굳이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효과 면에서는 어떤 게 좋아요? 당연히 의약품이 좋아요. 당연히 의약품이 좋은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는 효과 면에서는, 유효성 면에서는 좀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안전성에 있어서는 훨씬 좋죠. 의약품보다. 그래서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고요. 약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굳이 의사나 약사의 처방 없이도 언제든지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함량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들어간 함량.
그런데 여기 제품에는 지금 저희 제품에 EGF가 들어가 있는데, 자, EGF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ppm으로 표기를 많이 해요. 화장품 성분 몇 그램 들어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ppm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제품들이 한 1ppm에서 한 10ppm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0ppm까지 들어가면 아마 이제 연고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편적으로 1ppm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EGF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 그리고 피부가 재생되는데 도움을 많이 주더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스탠리 코엔 박사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EGF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EGF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고 여러 각 나라에서 이제 특허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EGF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생 연구에 주로 쓰였지만, 자, 다른 의미의 피부 상처라고 볼 수 있는 노화 증상 개선에도 이 EGF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지금 웬만한 기능성 화장품에는요, EGF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함량도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날 거고요. 여기에서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많아서 저가를 사용하느냐, 고가를 사용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품의 가격이.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나이가요, EGF 같은 경우에는 29살 때부터 갑자기 확 줄어요. 그래서 이 동안 피부 유지를 위해서는 EGF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뭐 인체의 구조상 뭐 원래 그 29살 때까지는 이렇게 잘 만들어지다가 갑자기 29살 이후부터는 이렇게 쫙 줄어버리잖아요. 이걸 대신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화장품을 공급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EGF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꼭 확인을 하시면서 제품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 EGF가 피부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재생 효과라고 했어요. 피부의 새살이 빨리 돋게 도와서 상처의 흉터를 최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름 개선입니다. 이 섬유화 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섬유화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애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진피에서, 진짜 피부에서 정말 중요한 거 있었습니다. 유두층 밑에 망상층이 있었죠? 이 망상층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뭐예요? 대답하시는 분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었습니다. 자, 이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이 섬유화 세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25세 이후부터는 이 섬유화 세포가 움직이는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을 만들어내는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섬유화 세포의 증식과 세포의 기질합성을 통해서 유가 조직의 생성을 증진시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EGF가요, 이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이 섬유화 세포에서 원래 본인이 움직여야 되는 걸 더 움직이게 만들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피부의 탄력과 주름을 탄력을 주고 주름을 없애주고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습 효과입니다. 보습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 우리 저번 시간에 장벽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이 장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외부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계속해서 노출이 되니까 박테리아라든지 균이라든지 이런 미생물로부터 우리가 금방 노출이 되어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장벽이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피부 장벽 강화로 피부의 친수성이 증가된다. 친수성이라고 하는 건 물하고 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피부는 물하고 친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 인체는요, 7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피층에 몇 프로 정도 수분을 함유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10에서 20% 정도를 피부가 수분을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15% 밑으로, 그러니까 10% 정도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분이 날아가가지고 그 정도밖에 보유를 못하면 피부가 계속해서 들뜨고요, 각질이 일어나고요, 굉장히 건조해 보이고요, 칙칙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EGF 같은 경우에는 보습 효과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더라. 자, 그 다음에 색소 침착 예방. 상처 재생 과정에서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 및 티로시나제 생성을 억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멜라닌 색소 같은 경우는요,
멜라닌 형성 세포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만들어지는데요. 얘는 어디에 있냐? 자, 우리 표피층에서 살아있는 유핵 세포가 있었어요. 자, 두 개의 층이 있었죠? 표피에서 자, 진피, 진짜 피부하고 만나고 있는 층이 어디였어요? 기저층이었어요. 자, 기저층 위에가 유구층이었죠. 근데 이 기저층하고 유구층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그때 멜라닌 형성 세포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흑갈색을 가지고 있는 멜라닌 색소들이 자, 자외선이 투과가 되면 얘네들이 자외선하고 이 멜라닌 색소하고 만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작용을 하다가 만들어지다가 얘네들이 28일 주기로 턴오버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이 위로 각질층 위로 밀려 올라간다고 했죠. 그랬을 때 이 멜라닌 색소하고 자외선하고 만났을 때 이 흑갈색이 위로 밀려 올라가요. 위로 밀려 올라갈 때 관여하는 효소가 티로시나제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그런데 얘를 억제시켜줘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걸 방해를 한다는 얘기죠.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위로 이렇게 밀려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기미 주근깨 검버섯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억제시켜주더라. 자, 그 다음에 혈관 생성이라고 했습니다. 신생혈관 생성과 관련된 인자를 유도함으로써 혈관 신생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EGF 같은 경우에는요, 인체, 우리 피부,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제품, 원료와 성분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체하고 가장 유사한 성분이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삼도요, 우리 피부하고 맞지 않으면 얘네들이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트러블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체하고 가장 흡사한 아주 유사한 제품 성분들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 인체하고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애들을 대신 채워주는 거죠. 왜요? 얘네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 만들어내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로부터 그 힘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건강한 피부로 대신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EGF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우리 인체하고 그냥 똑같은 단백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도포를 했을 때 아주 진피층까지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래서 EGF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히알루론산입니다. 자,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 히알루론산은요, 친수성이 높아서 분자 하나가 무려 218개의 물분자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보습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게의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광 필러로도 우리가 많이 알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중요한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습에 관여하는 애들 중에서는요, 이 히알루론산이 최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 옥무 제품에서 내세우는 성분이 뭐예요? 새싹 추출물입니다. 자, 6가지 새싹에서 추출한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순하게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새싹 추출물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뒤에 보시면 조금 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케일싹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싹, 그 다음에 알팔파싹, 적양배추싹, 그리고 다채싹, 메밀싹, 이렇게 6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6가지. 자, 보시면은요, 싹이 튼지, 새싹채소라고 하는 것은 싹이 튼지 씨앗에 따라서 3일에서 9일 정도 본잎이 나오기 전에 어린 떡잎 상태일 때가 이런 유용물질의 생산량이 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 3개월 후에는요, 열매에서의 특정치보다 20, 30배까지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뭐를요? 이 기능성. 이 기능적인 부분을요, 20, 30배 정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 예방으로서 새싹을 섭취하는 경우는요, 열매의 20에서 50대 1 정도 소량의 섭취만으로도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새싹 추출물 중에서 6가지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얘네들은요,
깨끗한 물로만 키우는 환경 친화적인 기능성 청정 채소입니다. 그래서 전혀 인체 부담이 안 되고요.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케일싹 같은 경우에는요, 비타민 C하고 카로틴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하죠.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에 굉장히 효과적인 원료입니다. 근데 이 비타민 C는요, 뭐 백내장 예방도 하고 콜라겐 합성도 하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피부 건강 유지에 굉장히 효과적인 예죠. 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제품 중에 비타민 C 제품이라고 해서 따로 나와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비타민 C는요, 입자 크기를 굉장히 작게 쪼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피부 안에까지, 진짜 피부 진피층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만 따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은 비타민 C라고 해가지고 그냥 물에 풀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도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과 별로 없어요. 다른 애들하고 같이 나눠 입자로 쪼개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비타민 C 단독으로만 사용해가지고 제품으로 나와 있는 애들은요, 별 효과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로콜리 싹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 비타민 B하고 C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알팔파 싹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또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에스트로겐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남성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르몬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이 여성 호르몬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지루성 피부에서 피지 분비를 조금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양 배추 싹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뭐 각종 미네랄도 들어있고요. 카로틴, 뭐 셀레늄 같은 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줌인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진 찍으실 분들은 사진 찍어서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채 싹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 B1, B2, 철분, 칼슘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자, 메밀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중요한 게 아미노산이에요. 자, 아미노산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장 단백질에서 쪼개서 아미노산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포를 하게 되면, 피부에 도포를 하게 되면 아주 친화력이 높기 때문에, 피부하고 친화력이 높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싹 추출물들이 피부에서 정확하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미백 효과입니다. 자, 새싹 채소는요, 피부 미백에 뛰어난 티로신의 산화를 촉매하는 티로시나제, 아까 설명드렸던 효소예요. 자, 티로시나제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자, 이 티로시나제의 작용을 억제하는 원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부틴이라든지 코직산, 상백기 추출물, 당나무 추출물, 감초 추출물 같은 애들이 들어가잖아요, 제품에. 그래서 그 주성분을 봤을 때 전성분 보잖아요. 전성분에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은요, 미백에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파 같은 경우에는 도파의 산화를 억제하거나, 자, 얘는요, 우리 멜라닌 생성 합성 과정의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까지 이해를 하시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티로시나제 같은 경우는 효소라고 했는데, 이 티로시나제는 티로신에서 합성을 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도파에서 이 티로신이 도파가 되고, 이 도파가 도파키논이 되면 얘가 이제 멜라닌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층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유액세포죠. 세포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유액세포에서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무액으로 해가지고 탈락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이 새싹 추출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파, 다시 한번 또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도파의 산화를 억제하거나 각질 세포를 벗겨내서 멜라닌 색소를 제거하거나, 자, 여기서 멜라닌 색소를 제거할 때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는 게 아하하고 바하예요.
얘네들은 뒤에서 이제 제가 각질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또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멜라닌 세포 자체를 사멸시키고요. 그리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싹 추출물은요. 자, 우리가 기저층에 있는 멜라닌 형성 세포하고 자외선하고 만나는데 이 만날 때 얘네들을 방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못 만나게. 자, 얘네들이 서로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기저층에서 이 멜라닌 형성 세포가 자외선하고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흑갈색으로 변한 애들이 위로 올라와서 자리를 못 잡겠죠. 그 역할을 하는 애가 색소 추출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습효과예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체의 약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피부층에서 우리 표피층은 지금 수분을 몇 프로 함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10에서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프로? 자, 15%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피부가 건조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수분은요, 인체에 필요한 각종 생리활성 물질을 운반하는 작용을 하고요.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표피의 각질층은 10에서 2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억제해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과잉의 수분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피부의 구조에서 자, 제일 위에 있는 우리 각질층이 있었고요. 그 밑에 뭐 과립층, 지금 유급층, 기저층이 있었는데 한 가지가 생략이 됐었죠. 각질층 바로 밑에 있는 투명층. 자, 이 투명층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에만 존재한다고 했어요? 손바닥하고 발바닥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탕이나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자,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어디만 쭈글쭈글해져요? 손바닥하고 발바닥만 쭈글쭈글해져요. 근데 다른 데는 쭈글쭈글 안 해져요. 손바닥하고 발바닥처럼. 얘네들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명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만약에 투명층이 없잖아요. 투명층이 없으면은요, 우리 인체에서 이 손바닥하고 발바닥하고 투명층이 없으면 얘네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불어나요. 그래서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손이 이게 퉁퉁 부어가지고 나올 거예요. 근데 투명층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그냥 쭈글쭈글해지기만 하지 이렇게 팽창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노화. 세 번째 기능은요, 혼인효과는 항노화입니다. 자, 노화의 앞에 항자가 붙어있다는 것은 산화도 마찬가지 항자가 붙어있다는 건 서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항암도 마찬가지 암하고 서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이 항노화인데, 자, 이 항노화는 아름답고 촉촉한 피부는요, 규칙적인 우리 각질화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각질화 과정이 2주에서 28일이라고 했습니다. 4주였죠. 근데 이 각질 탈락 과정에 의한 우리 세포의 변화를 턴오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건강한 표피는 28일 주기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각질층의 세포 배분이 덜 활동적이어 가지고요. 그 주기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28일이 되면 탈락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탈락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 표피층에 따닥따닥 붙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꺼워 보인다고 했어요. 피부가. 이 피부가 두껍다라는 것은 진짜 피부인 진피가 두껍다는 게 아니라 표피층에 있는 각질층이 두껍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탈락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더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얘네들을 탈락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탈락되는 과정은 나중에 뒤에서 폼 클렌징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계속해서 각질층이 두꺼워지게 되면 피부 표면이 딱딱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거칠고 칙칙하게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새싹 채소는요, 외부의 도움으로 각질층의 세포 활성을 촉진시켜서 자, 탈피와 재생을 증진시킴으로 인해서 원활한 턴오버 기능에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특별히 이제 뭐 사우나 같은 데 가셔가지고 우리가 이태리 타올로 세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요, 피부가 이제 본인들은 때를 밀어도 때가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도 때를 안 미신 분들은 뭐 때가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계속 밀다 보면 계속 나와요. 얘네들이 밀려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얘네들을 밀어버리면 우리 아까
피부 보호막이라는 게 있었죠. 이 피부 보호막, 그리고 우리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피부 장벽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얘네들이 무너지면 외부로부터 우리가 안 좋은 유해 물질들이 이 안으로 침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좀 보호를 해줘야 돼요.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포하는 게 이제 로션이 되겠습니다. 롬 제품 중에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 포뮬라 DTX 옴무 제품은요, 스킨하고 로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킨과 로션은 자기네들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다고 했어요. 자, 토너 같은 경우, 스킨, 토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퍼스트 에센스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pH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토너를 바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 pH 밸런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 영양분을 pH 밸런스 맞춰주고 나서 채워주기 위해서, 보충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애프터 쉐입으로 피부 결을 정돈하고, 자, 유수분 밸런스 조절로 피지와 각질 정리에 도움이 되더라. 자, 예민한 고민, 피부 관리 및 피부 스트레스 진정에 도움이 되고요. 자, 어떤 피부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습니까? 지루성 피부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유지시켜주고요. 자, 피부 미백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환한 피부로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 애가 옴무 제품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요, 어떻게 쓰시면 돼요? 이제부터 저희 거 폼클렌징으로 세안하시고요. 네, 세안하신 다음에 자, 스킨하고요, 그 다음 로션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뭘 사용하셔야 돼요? 자외선 차단제까지. 자, 자외선 차단제하고 폼클렌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옴무 제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